먼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서초 대첩, 아니 서초 혁명을 더욱 감동적인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대구에서의 전세버스 4호차 모습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전세버스들의 모습입니다. 9월 28일 서초동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마 서초동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날이었을 겁니다. 수백만 명 시민들이 검찰청 주변 반포대로와 서초대로를 십자 형태로 이렇게 가득 메웠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인파였습니다. 9월 28일의 집회는 탈중앙적이면서도 중심을 유지한 집회였습니다. 시민들이 발을 딛고 선 그 모든 곳이 중앙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주최 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연단의 말과 움직임이 전체를 컨트롤하거나 포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신에 곳곳에 모여든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검찰에 대한 분노와 규탄 그리고 검찰개혁의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서 있는 모든 곳이 중심이 된 날입니다. 탈중앙적이면서도 모두가 중심을 유지한 거대한 평화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박진감 넘치게 외친 구호부터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 검찰 물러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이렇게 모두가 외쳤습니다. 32년 전인 87년 6월 항쟁의 감동이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피커와 거대한 무대가 없는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지닌 또 다른 장면들을 시종일관 연출하고 구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설을 듣거나 무언가를 배우러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함께 모여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확인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외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악귀와 잡소리를 물리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검찰, 언론, 자한당 삼각동맹은 2달 동안 비열하고 광고한 카르텔에서 울려내는 잡소리들로 조국 장관 가족을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참담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수백만 시민들이 하늘이 되고 땅이 되어 빚어낸 거대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서초동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 언론, 자한당 삼각동맹 악귀들의 잡소리와 괴성들은 시민들이 만든 크고 아름다운 소리에 할일 없이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구속되었고 시민들과 조국 장관 가족은 오늘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같음을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앞을 봐도 놀라고 뒤를 봐도 또 놀랐습니다.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끝도 없는 인파가 우리 모두의 각자의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똑같이 느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분통이 터져 화병이 날 것 같았구나. 이런 마음을 동시에 느낀 시민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2의 촛불혁명, 서초혁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권과 휴머니즘의 집회였습니다. 검찰은 무고한 한 가족에게 영원히 씻기 힘든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시민들은 검찰과 언론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가족의 심정적 공명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갈렸다고 봅니다. 보통 시민들은 모두가 한 사람의 약한 인간입니다.
악마처럼 집요한 언론, 악마처럼 집요한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조국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이 된 겁니다. 시민들은 조국 가족을 구함으로써 시민들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의 집회는 인권의 집회이자 휴머니즘의 집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제재의 원칙을 확인한 집회이기도 합니다. 100만 번, 1억 번을 양보해서 조국 장관 가족 중의 누군가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최종적인 사회적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그 사법부적 제재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고통을 수사기관이 안기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 악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든 개인이든 그 누구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사회적 제재 이상의 제재를 사법부보다 먼저 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문명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의 집회는 헌법 수호 집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이 지난 2달 동안 헌법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TV가 8월 27일 압수수색 당일 오후에 이것은 검찰 쿠데타다 라고 선언한 이래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쿠데타의 발생 구조와 진행 과정의 묘한 독특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쿠데타임을 인식하기 힘들었었고 또 대통령과 장관이 수월하고 자유롭게 대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한 국면에서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를 진압하러 나선 겁니다. 최상위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해당하는 장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십 군데 압수수색으로 검찰 인사권을 지닌 자신의 상급자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검찰, 그런 검찰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관에 대한 인권유린적 수사를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도전인 동시에 주권자 국민의 공공연히 반기를 든 그러한 쿠데타이기에 주권자로서의 본래적 권리에 따라 이 쿠데타를 응징하러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이고 바로 그렇기에 수백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집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백만의 집결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는 도저히 성공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인호TV가 어제의 감동을 혹시 잊을까 싶어 급하게 써내려 가느라 간과한 놓친 의미들도 매우 많을 겁니다. 최인호TV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써주신다면 더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